나이 먹고 눈이 침침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눈에 좋다고 광고하는 비싼 영양제 털어넣는 것도 좀 그만두세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선 죽을 때까지 안경 없이 선명한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노안이 오는 진짜 원인을 아십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눈은 죄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진짜 원인은 뇌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뇌가 유일하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심장도 아니고 귀도 아니에요. 바로 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의학적으로 눈은 뇌의 일부라는 거예요. 눈의 망막, 시신경 이런 것들은 전부 뇌 조직이 몸 바깥까지 뻗어나온 겁니다. 눈은 그저 빛이 들어오는 유리창일 뿐이죠. 10대에 눈이 나빠지는 것과 60대에 눈이 확 나빠지는 이유는 완전히 다른데 우린 단순히 눈 아래만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단순히 눈 좋아지는 법이 아닙니다. 꺼져가는 뇌의 일부분을 살려내고 흐릿해져 버린 눈을 건강한 눈으로 돌려내는 방법입니다. 미국 안과의사 10명 중 9명이 추천하는 눈 관리 방법까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병원이나 안경점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소리일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눈 때문에 답답했던 마음이나 이런 영양제 먹어도 아무 효과 없더라 하는 경험담들을 댓글로 짧게 남겨주세요. 읽어보고 대답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10대의 눈이 나빠지는 이유와 60대의 눈이 나빠지는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눈이 나빠졌다 하면 떠올리는 게 있어요. 학생 때 칠판 글씨가 안 보이고 책 읽기가 어려워서 안경 맞추러 갔던 기억이죠. 눈 나쁜 친구들도 안경만 쓰면 잘 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공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눈이 나빠질 땐 안경을 쓰면 된다. 이게 10대, 20대 때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젊을 때 눈이 나빠지는 건 진짜로 눈알 안에 있는 수정체 모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카메라로 치면은 렌즈가 좀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하나 붙여주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60대 넘어서 오는 그 침침함과 뻐근함은 느낌이 좀 달라요.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새로 맞추면 처음 며칠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지나면은 어지럽고 불편하죠. 그래서 또 안경점 가서 비싼 다초점 렌즈에 도수도 높여봐요. 그래도 눈알에서 오는 뻑뻑함과 불편함은 여전해요. 이렇게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고장난 곳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10대 때에는 눈알이 문제니까 안경을 바꾸면 되는데 60대 노안은 80%가 눈알이 아닌 뇌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렌즈를 아무리 바꿔봐야 소용이 없고 눈은 항상 불편한 겁니다. 처음부터 고칠 곳이 달랐던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누워서 꿈을 꿀 때 혹시 눈을 뜨고 계신가요? 아마 당연히 감고 계실 겁니다. 이불 덮고 눈 꽉 감고 주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꿈에서도 무언가를 볼 수 있어요. 꿈속에는 사람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도 보여요. 색깔까지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눈을 감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사고로 눈을 다쳐서 앞이 안 보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후천적 시각장애인 분들이죠. 이분들한테 꿈에서 뭐가 보이세요? 하고 물어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들을 하세요. 바닷가에 놀러가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 얼굴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꽃 색깔까지 보여요. 선생님 꿈속에서 제 눈은 훨씬 더 선명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았어요. 무언가를 본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눈이 아니라 뇌였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눈이 멀쩡한데 뇌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이 점점 흐려지고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워져요. 이 상태가 심해진 사람들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치매 환자들이에요. 중증 치매 환자들은 눈알에 문제가 없어도 앞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기를 반복해요. 이게 바로 뇌가 약해지면 시각이 흐려진다는 증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나이는 이미 먹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면 미국 의사 10명 중 9명이 추천하는 눈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바로 다음 얘기 말씀드릴게요. 자, 왜 뇌 기능이 약해지면 눈부터 망가지는 건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귀도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뇌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어딜까요? 많은 분들이 심장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실제로 뇌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는 곳은 바로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입니다. 뇌 전체 에너지의 약 30%를 이 시각 처리에 씁니다. 이 능력은 눈으로 들어온 빛을 색깔로 바꾸고 형태로 바꾸고 기억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간, 심장, 콩팥같이 우리가 살아있게 만드는 중요한 장기들은 점점 늙고 효율이 떨어져가요. 차 엔진을 생각해 보세요. 연식이 오래될수록 기름을 많이 먹게 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숨을 쉬게 만드는 중요한 장기들의 에너지를 몰빵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눈처럼 정밀한 기능들은 에너지가 없으니까 휴식 모드로 바뀌게 돼요. 한 가지 재미있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월세는 한 달에 15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여기에 식비, 보험비, 약값에 취미생활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갑자기 월세가 200만 원으로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약값을 줄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값비싼 취미생활을 줄이시겠습니까? 대부분 값비싼 취미생활을 줄이시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가진 수많은 기능은 우리 몸이 봤을 때 그저 값비싼 취미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생존이 우선인 우리 뇌를 감쪽같이 속이고 다시 눈으로 영양분과 에너지를 콸콸 쏟아붓게 만드는 스위치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먼저 우리 눈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10분 중 8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실지 몰라요. 최악의 습관 첫 번째는 깜깜한 방에서 유튜브,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잠 안 온다고 불 다 끄고 스마트폰으로 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뜨끔하셨죠? 지금 당장 방 불 켜세요. 깜깜한 방 안에서 번쩍거리는 화면을 보는 건 우리 눈을 고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 눈의 동공은 빛의 양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깜깜한 방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뇌는 이 명암 차이를 맞추느라 평소보다 12배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비유하면 곤히 자고 있는 사람 귀에 대고 매일 밤 호루라기 부는 격이에요. 밤사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다음날 눈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습니까? 방불을 켜는 게 귀찮으시다면 제발 스탠드 조명이라도 켜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시각을 보호할 겁니다. 최악의 습관. 두 번째는 거북목입니다. 평소에 목을 쭉 빼고 다니시거나 소파 팔걸이에 비스듬히 누워 TV 보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눈은 뇌랑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의 거북목 자세는 뇌에 들어갈 산소의 15%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는 목 뒤에 있는 굵은 혈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목이 꺾인 자세를 취하면 혈관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치 물호스를 발로 꽉 밟고 있는 상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최대한 의식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셔야 돼요. 마지막 최악의 습관은 수면장애입니다.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져 하면서 새벽 2, 3시까지 TV 보시는 분들 계시죠. 웬만하면 참아주세요. 우리 뇌는 낮 동안 활동하면서 생긴 찌꺼기들을 우리가 잠든 사이 전부 청소하거든요. 뇌 척수액이라고 불리는 뇌 속의 청소부가 세포의 작은 혈관까지 전부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안 주무시면은 이건 매일 요리하는 식당 주방을 일주일 내내 청소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뇌 속의 노폐물은 점점 가득 쌓여서 끈적끈적해지고 노폐물이 달라붙는데 눈과 시신경이 막고 깨끗해질 수는 없는 거죠. 눈이 뻑뻑하고 침침한 건 지금 뇌가 청소 좀 하게 잠 좀 재워달라고 사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침침한 눈 밝게 하고 눈과 뇌를 살려주는 스위치를 말씀드릴게요. 비싼 수술 안 하셔도 되고 특별한 약을 따로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간과학회 공식 학술지에 실린 연구가 하나 있어요. 60세 이상 노안 환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였는데
이 연구에서 미국 안과 전문의 10명 중 9명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권했습니다. 이 방법은 눈에서 뇌로 가는 혈류를 조금씩 늘려주고 휴식 모드에 들어간 시신경을 복구해준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여줬어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초점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눈의 의식적인 초점 변화를 이용해요. 여러분의 눈과 뇌 사이에 있는 시신경을 자극하고 우리의 안구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검지손가락을 눈앞에 세워주세요. 그리고 얼굴에서 두 뼘 앞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안 됩니다. 적당히 30cm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목과 머리를 철저하게 고정시키세요. 지금부터 눈알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손가락을 따라갈 거예요. 먼저 검지손가락을 천천히 위로 올립니다. 눈동자가 손가락 끝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3초 동안 손가락을 바라보고 내 시야에서 벗어나기 직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천천히 돌아오세요. 그 다음은 아래쪽으로 3초 천천히 움직이세요. 자, 똑같이 왼쪽으로 3초 그리고 오른쪽으로 3초. 이렇게 동서남북 방향으로 3초씩 5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시는데 절대로 빠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느리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가락을 빠르게 휙휙 움직여버리면 뇌는 그 다음을 예측하고 일을 대충 해버려요. 쉽게 말해 시신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제가 3초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초보자들을 위한 기준이고 적어도 6초 이상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속도가 느릴수록 뇌에는 더 강한 자극이 되거든요. 이 훈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거나 눈이 핑 도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놀라지 마시고 바로 멈추세요.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오랫동안 쓰지 않던 시각 영역이 갑자기 일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안 쓰던 근육에 힘을 주면 쉽게 떨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첫날 3세트만 진행하시고 괜찮으시면 6세트까지 천천히 늘려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시야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꺼버린 양쪽 시야를 넓혀주는 훈련이에요. 보통 30대는 정면을 중심으로 170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60대가 넘어가면 130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생기는 문제가 눈이 터널에 있는 것처럼 시야각이 좁아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 쉽게 시야를 넓힐 수 있어요. 먼저 편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정면에 아무 점 하나를 중심으로 바라보세요. 벽에 붙은 시계도 좋고 달력에 있는 숫자도 좋아요. 중요한 건 이 점에서 절대로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면만 봐야 돼요. 자, 그렇게 정면을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양손에 주먹을 쥐고 뒤 옆으로 쭉 벌려보세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서 주먹을 폈다 쥐었다 해보세요. 보이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훈련 시작입니다. 손을 조금씩 뒤로 벌려보세요. 귀보다 더 뒤로 조금씩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먹이 안 보이는 지점이 나올 거예요. 거기가 지금 여러분 뇌가 포기해버린 경계선이에요. 그 위치를 기억하시고요. 다시 손을 천천히 앞으로 가져와 정면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벌려봅니다. 그렇게 경계선 바로 근처까지 가서 주먹을 10번 정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버텨보세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10초 쉬고 또 천천히 벌리고 경계선에서 10초. 이걸 5번 반복합니다. 이 훈련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눈이 뻑뻑하거나 관자놀이가 묵직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땐 하루 휴식하고 다시 해보세요. 꺼져 있던 주변 시야가 갑자기 일을 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미국 의사들은 이 두 가지 훈련을 일주일만 진행해도 침침하고 뻣뻣한 눈이 호전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하는 게 있어요. 이 훈련은 100kg짜리 근육 운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나이에 준비 운동도 안 하고 뛰면 무릎 관절 다 나가잖아요. 눈도 똑같습니다. 준비 운동 해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운동의 효과가 80% 떨어져요. 같은 시간 투자하는데 반도 안 되는 거죠. 자, 준비 운동은 두 가지예요. 이건 오래 할수록 좋은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분씩만 해주세요. 첫 번째, 양손을 빠르게 비벼서 열을 만드세요. 한 10초 정도 비비면 손바닥이 따뜻해지죠. 그 따뜻한 손바닥을 눈 위에 가만히 올려주세요. 눈을 감은 상태로 10초만 유지합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 눈 주변에 혈류를 미리 열어주는 거예요. 차가운 엔진에 시동 걸기 전에 예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혈류가 열려야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그래야 다음 훈련의 자극을 뇌가 제대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모아서 눈 주변 뼈를 따라 천천히 쓸어주세요. 눈썹뼈부터 시작해서 관자놀이, 광대뼈 아래를 지나 코 옆까지 눈을 감싸고 있는 뼈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걸 5바퀴 반복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눈 주변 뼈 바로 아래에 시신경으로 연결되는 미세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자극하면 뇌에 지금부터 눈 쓸 거니까 준비해 라는 직접적인 신호가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상위 1% 부자들의 비법도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온도 조절이 되고 안구 마사지가 가능한 의료용 눈 마사지기를 사용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사실 백인들 눈이 동양인의 눈보다 훨씬 취약한 편이라 돈이 있는 사람들부터 이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참 놀라워요. 기본 $1,000, 한국 돈으로 14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눈 운동의 핵심만 고려해 봤을 때 저도 이 가격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똑같은 효과를 주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 손바닥으로 열을 내는 것도 좋고 손가락으로 눈 주변을 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 손은 매번 온도가 다르고 누르는 힘도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날은 세게 눌렀다가 어떤 날은 약하게 하게 되죠. 또 안구를 직접적으로 마사지하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 손으로 하기엔 무리가 위험성이 커요. 그래서 이 안구 운동을 매일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한 가지 도구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액도 비싸지 않아요. 미국 부자들이 사용하는 140만 원짜리 기기나 안구 수술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싸지만 효과는 10배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눈 마사지기인데요. 저도 3년 전부터 쓰고 있고 8개 정도의 제품을 써봤어요. 비싼 건 10만 원부터 싼 건 2만 원 정도인데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지 고민하다. 2가지 제품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노안이 점점 심해지시거나 수술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제발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래쪽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꼭 한번 눌러보세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필립스 눈 안마기입니다. 필립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면도기나 칫솔로 유명한 믿을 수 있는 글로벌 대기업이에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미세 진동을 사용해서 안구 마사지를 하는 건데요. 답답하지 않으면서 생각보다 엄청 편안합니다. 한번 하고 나면 눈의 피로가 쫙 내려가고 새 눈이 된 것 같아요. 게다가 평소에 눈이 예민하거나 안압이 높아서 걱정되시는 분들에겐 눈을 직접 누르지 방식보다 필립스의 방식이 훨씬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써본 제품 중에 가장 편안했고 온열 기능이 너무 좋아서 쓰다가 잠든 적도 많아요. 게다가 음성인식 기능이 있어서 자기 전에 말 한마디로 끄고 켤 수 있으니까 제가 사용하기에 가장 편안했습니다. 생긴 것도 너무 예뻐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지인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좋은 기능과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만큼 가격은 8만 원대로 제가 가진 제품 중엔 비싼 편이었는데 그래도 100만 원 넘는 장비나 수술을 하는 것보단 낫고 평소에도 눈이 좋아지는 게 체감이 돼서 전혀 아깝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걸 하나 장만해서 오래오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듀플렉스 눈 안마기입니다.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만 수만 대가 팔렸을 정도로 검증된 국민 안마기예요. 저도 눈 안마를 위해 처음 산 제품이 이거였고 가격도 3만 원 정도로 부담 없이 시작하기에 아주 좋았어요. 이 제품은 공기 주머니가 부풀어 오르며 눈 주변을 꾹꾹 눌러주는 공기압 방식이에요. 시원하게 눌러주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눈이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 압박감을 느끼거나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은 나는 가격이 중요하고 일단 내 몸에 맞는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잘 고장나지도 않고 처음 사용할 때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에요. 하단의 영상 더보기를 클릭해보세요. 두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었을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제품 꼭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미국 중산층 가정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랍니다. 물론 기계를 사지 않고 손으로 꾸준히 하셔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도구는 거들 뿐 중요한 건 여러분의 꾸준함입니다. 단지 제품은 여러분이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해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들으셨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20분이 넘는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는 건 여러분이 진짜로 눈 건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것 자체가 첫 번째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이제 와서 뭘 해? 이미 늦었어.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70이 넘어서도 80이 넘어서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요.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오늘 당장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 눈 뜨시면 손바닥 한번 비벼서 눈 위에 올려보세요.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훈련을 해보시고 3주 뒤에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달라졌다라는 댓글만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의 눈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저도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건강한 눈으로 가족들 얼굴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